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은 어째서 가장 선한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마지막을 허락하시는 걸까 하고요. 세상에는 보답받지 못하는 친절이 있고, 오히려 그 친절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찌르는 비극이 실제합니다. 그날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야간 작업 호출을 받고 찾아간 곳은 어느 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눅눅한 습기와 함께 비릿한 피 냄새가 계단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의 피해자는 그 고시원을 십수년째 운영해온 7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바보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반세가 밀린 학생에게는 나중에 돈 벌면 갚으라며 등을 두드려 주시고, 명절이면 갈 곳 없는 고시원생들을 위해 주방에서 손수 끓인 고깃국을 내놓던 분이었죠. 그분에게는 자식 같은 고시원생들이 곧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람이, 그분이 베푼 가엾은 동정이 결국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해자 역시 고독한 7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갈 곳도 받아주는 곳도 없는 떠돌이였지만, 피해자 할아버지가 늙은 처지에 길바닥에 나앉으면 죽는다며 방세도 제대로 받지 않고 고시원 한 구석을 내주어 살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평소엔 그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소주 몇 병이 들어가면 사람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눈빛이 뱀처럼 차가워지고 입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튀어나왔죠. 그날도 남자는 만취한 채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 그를 말리려 하셨습니다. 이보게, 이제 그만 마시고 가서 자게나. 평소처럼 어깨를 다독이며 달래려던 그 손길에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차가운 쇠붙이였습니다. 남자는 주방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자신을 거둬준 은인을 향해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원망이 서린 듯한 무차별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좁은 고시원 복도는 순식간에 할아버지의 비명과 붉은 선열로 가득 찼습니다. 더 비극적인 상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야식이라도 챙겨주려 들렀던 할머니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할머니에게까지 남자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생명을 건지셨지만 현장의 모습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공용 주방은 인간의 이성이 사라진 전쟁터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미처 수습되지 못한 신체의 일부분들, 할아버지의 몸 안에서 쏟아져 나온 내장들이 바닥 여기저기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약품을 뿌리기도 미안할 정도로 그곳엔 한 사람의 고달했던 인생이 너무나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야간 작업은 새벽 내내 이어졌습니다. 비는 멈출 줄 모르고 창문을 때려댔고 저는 채 굳지 않은 핏덩어리들을 긁어내며
고인이 생전에 이곳 주방에서 고시원생들을 위해 밥을 짓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따뜻했던 밥 냄새가 나던 곳이 이제는 소름 끼치는 비린내로 가득 찼다는 사실에 자꾸만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건 구역질보다 슬픔에 가까운 울컥함이었습니다. 장갑을 몇 번이나 갈아 끼웠는지 모릅니다. 바닥 타일 틈새까지 스며든 피를 닦아내며 생각했습니다. 선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베푸는 친절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사람을 믿고 거둬준 결과가 이토록 잔인한 죽음이라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 걸까? 작업이 마무리될 즈음 새벽 5시가 넘었을 무렵입니다. 고시원 입구에 웬 젊은 남자가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우산을 받쳐 들고 깔끔하게 다려진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맨 단정한 모습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치우고 나온 마대 자루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구두는 이미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고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비좁은 통로를 향해 아주 길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 정갈한 정장 차림과 피비린내 나는 고시원의 풍경, 그 지독한 부조화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들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많이 외로우셨을까요? 저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죽인 사람마저 불쌍히 여겼던 아버지의 아들이 이렇게 번듯하게 자라 아버지를 배웅하러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고인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노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사연은 유난히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선의가 배신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허망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그 정중하고 예의 바른 뒷모습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고인이 남긴 그 귀한 성품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에게, 그분이 도와준 수많은 고시원생의 기억 속에 여전히 따뜻한 온기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술기운에 눈이 먼 가해자의 칼날은 육신을 상하게 할 수 있어도 평생 쌓아온 그분의 거룩한 인품까지 훼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변에 어떤 온기를 나누셨나요? 배신이 두려워 마음을 닫기보다 고인처럼 끝까지 사람을 가엾게 여길 수 있는 용기가 사실은 진정으로 강한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수청소부의 기록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